여러분, 요즘 가장 뜨거운 외교 현안이 뭐냐? 바로 미국 관세 협상이에요. 미국이 지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계속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잖아요. 반덤핑, 상계관세, IRA 법안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데 사실 이건 단순히 무역 마찰이 아닙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을 지키겠다. 더 나아가 동맹국들의 공급망까지 자기식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국이 강경할까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 견제예요.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같은 미래 산업에서 중국을 확실히 누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고 동시에 중국 시장과도 깊게 엮여 있죠.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 편에 설 여지를 아예 막아야 한다는 압박으로 관세와 규제를 걸어오는 겁니다. 둘째, 내년 미국 중간 선거로 정치 변수도 큽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에 약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동맹국에도 일부러 더 강경하게 굴면서 자국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미국 일자리를 지켰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요. 문제는 지금 한국의 협상 리더십이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외교 무대에서 지도자의 정치적 정통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은 국내에서 사법 리스크, 정통성 논란에 여전히 묶여 있죠. 미국이 볼 때도 저 지도자가 과연 안정적으로 한국을 이끌고 있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협상력 자체에 타격이 됩니다. 게다가 이재명은 그동안 중국과의 양다리 외교로 평가받는 부분도 있어요.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확실히 우리 편이 맞나? 라는 불신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하게 압박을 받는 상황이 생기죠. 외교의 기본은 신뢰인데 그 신뢰가 약한 겁니다. 또 하나, 이재명은 협상 경험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성과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업이나 전문가들과의 협력 없이 정치적 메시지만 강조하면 미국처럼 실리를 따지는 국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말이 아니라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카드를 준비하는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협상은 결국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이 줄고 수출이 줄면 일자리가 빠지고 결국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협상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도 요동치는 겁니다. 만약 성과를 낸다면 이재명은 단숨에 사법, 리스크 정치인에서 국익을 지킨 협상가로 이미지가 확 바뀝니다. 민주당 내 분열도 잠잠해지고 여론도 그래도 성과는 냈네라고 돌아설 수 있어요. 반대로 실패하면 정통성 논란은 더 커지고 민주당 안에서도 책임론이 터져 나올 겁니다. 야당은 경제도 못 지키고 정치도 불안하다는 프레임으로 공세를 강화하겠죠. 문제는 국민이 느끼는 체감이에요. 관세 인하나 유예가 실제로 자동차가, 수출 일자리, 생활 물가에 도움이 되면 성공으로 평가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 성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이번 협상의 성과와 한계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괜히 포장하려다 나중에 물가나 일자리 문제로 국민이 체감할 때 정부가 거짓말했다는 불신만 키울 수 있거든요. 국민이 납득해야 협상 실패에도 어느 정도 정치적 완충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숨기면 불신이 곧 정치적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미국 관세 협상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동시에 이재명 정치의 성패가 걸린 승부처예요. 미국의 강경 태도는 중국 견제와 자국 선거라는 배경이 있고 이재명의 정통성 약화와 양다리 외교 때문에 한국의 협상력은 더 불리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국민 앞에 솔직하게 성과와 한계를 털어놓는 게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성공하면 반전, 실패하면 치명타. 바로 이게 이번 협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BC 헤드라인은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